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3.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 소나기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시원한 소리비가 쏟아집니다. 자, 소리요정. 네. 성은진 씨 어서 오세요. 아우, 두 번째 시간인데도 아직 소리 요정이라는 그 말에 적응이 안 되네요. 이제 다 요정을 붙였어요. 뉴스 요정. 아, 뉴스 요정. 네, 수요일날 박경익 씨. 아, 그리고 월요 요정. 월요일날 요정? 유진 씨. 그러니까 뭐 외로워하지 마세요. 요정들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요정들 중에 제가 가장 연장자 아닌가요? 요정은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어요라고 네.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 서서히 좀 적응을 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 우선 감사 인사 먼저 전하고 조금 시작하면 안 될까요? 네네. 이렇게 그 특별하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하게 네. 해주셔서 우리 생생라디오 소나기 제작진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아직까지도 이 지난주 첫 방송의 그 기쁨, 그 따뜻함이 아직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첫 방송 그 안병용 아버님 네. 사연이 또 유독 기억이 나요. 네. 그 아내분이랑 TV를 이렇게 그래. 보시는데 눈치 보셨다고. 따로따로 그냥 맞아요. 혼자서 볼륨 TV 차이가 보시고.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좌변기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고. 어디서 쫄쫄쫄쫄 소리가 나는데 어디 고장 났나 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시다가 이제는 선명하게 들으신다고. 맞아요. 웃으셨던 그 소리도 네. 잊지 기억이 못하겠네요. 나고. 네. 그리고 우리 이필선 할머님 웃음도 너무 고우셨죠. 맞아요. 잘 안 들려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웃으셨다는데 지금은 또 너무 잘 들리셔서 웃는 거니까 그것도 전 듣기 좋았고요. 예, 그냥 웃으면서 미소로 지금 앉아 계시는 네네. 우리 소통령 아. 동명대학교 언어치료 청각학과 박성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그 소통령 참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통령 소통령입니다. 하드카가 지었나 봐요. 네, 반갑고요. 네. 자, 시작하면서 우리 두 분께 질문 하나 질문이요.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난청인들이요. 야외에서 이제 가장 듣고 싶은 자연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 어떤 걸까 있을까요? 가장 듣고 싶은 자연의 소리. 네네네. 조금 빗소리? 빗소리도 소리. 너무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바람 소리, 새소리 뭐 이런 새소리도 거. 있고. 한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이 새소리를 가장 듣고 싶다는 진짜로? 답을 많이 했대요. 왜요? 이 아무래도 이 고주파수 범위에 네. 이 난청의 발생 빈도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해도 새소리가 거의 안 들리시는 거죠. 강아지 소리는 크니까 잘 들릴 그렇죠. 수 있는데 새 소리는 그러시구나. 그래서 보청기를 했을 때 새소리가 들리는 거 굉장히 놀라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고 너무 좋은 참.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걸 또 새롭게 알게 되네요. 저희도 이 프로를 하면서. 그렇죠. 요즘 같을 때 산책 나가면 새 소리, 풀벌레 소리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힐링되는데 그렇죠. 그 소리를 조금 불편하게 듣거나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속상하죠. 그렇죠? 맞아요. 많이 속상하죠. 네. 일상생활하면서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소나기 방송하면서 저희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가슴 뭉클한 소리 나눔과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할 난청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 전해드릴게요.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오늘의 따뜻한 소리 나눔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따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제목이 우리 아버지의 제2의 사랑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올해로 85세신데 어머니와 사별한 뒤 35년 동안 홀로 저희 이남 일녀를 키우셨어요. 돌이켜보면 막내인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했고요. 아버지 마음에 상처도 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나이 신이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이제야 그 마음이 조금 헤아려집니다. 제가 결혼하고 육아에 버거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요, 친정 엄마처럼 손주 업어주기, 집 청소, 재활용 버리기 등 집안 살림을 거의 매일 도와주셨어요. 그때도 아버지의 큰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저 생각만 하고 지냈죠. 게다가 제가 10년 전에 척추에 나사를 박는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통나무처럼 병실에 누워서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저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소개로 간병인 이모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 여자친구인데 이 사람이라면은 내 딸을 잘 보살펴 줄 것 같아서 부탁을 했다. 네, 처음에는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큰 수술을 받은 터라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은 볼 꼴, 못 볼 꼴 다 보이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어요. 정말 친정 엄마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감사했습니다. 옛날에 여자친구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냈던 철없던 딸은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사별하고 뒤늦게 만난 인연이라 더욱 애틋하고 다정한 사랑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건강검진 후 재검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의 귀 상태가 아주 나빠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혈압 먼저 잴게요. 의자 좀 당겨 앉으세요. 아버님, 의자 당겨 앉으세요. 예. 의자? 아유, 죄송합니다. 의자요. 예. 네, 저희 아버지는요, 간호사님과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셨고 무슨 말을 해도 앞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귀가 더 어두워지신 것 같다고 여자친구분하고 대화는 잘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되지. 그 친구는 좀 크게 말해주더라고. 여자친구분이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을 해주니 괜찮다며 수줍은 소년 같은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는 부담이 될까 보청기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청력이 뒤늦은 사랑과 일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콩달콩 사랑의 소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불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타는 불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되길 응원하고 싶네요. 소나기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제2의 사랑을 찾아서 젊은 사람들의 불같은 사랑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왜 자꾸 은은하게 타는 불꽃이라고 하십니까? 예. 저희가 아버님의 사랑에 불을 좀 지펴드리고 싶네요. 더더더. 네. 우리 딸 최정인 씨가 보내주셨는데 아버님이 3남매 홀로 키우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네네. 느껴집니다. 그죠? 예.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네. 키워도 받고 그쵸. 키울 때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아유,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친정 엄마보다 더 자상하게 또 도와주셨다고 네. 하고 아버님이 그 빈자리 좀 그쵸. 메꿔주시려고 막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아버님이 지금 새로운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설레네요. 아버님 너무 응원해드리고 싶어. 진짜 완전 네. 네. 자, 최방주 아버님을 위한 소리 나오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태는 과연 어떠실지 아버님께 직접 여쭤봤거든요. 최방주 아버님. 91년도 이후부터 혼자서 삼남매를 키웠는데 도시락도 힘들었지. 힘들고 이래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도시락 안 사고 이래서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았지. 이제 안 하니까. 자랑해. 예. 건강하고 말 잘 듣고 뭐 결혼해가 뭐 적당히 잘 살고 하니까 뭐 마음이 제일 좋지. 한 3년 정도 가까이 되겠네. 코로나 이후에 조금
그 이야기할 때 안 들리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해야 되고 안 들리고 할 때 반문하고 이럴 때가 좀 가지. 내가 귀가 안 들리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었지. 그 답답하지. 들리긴 들리는데 확실하게 이게 안 들린 게지. 억서 기분이 좋았지. 기쁘고 내가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도 신경 많이 써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지. 귀가 잘 들리고 이러면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수도 있는 게고 놀러 가고 일을 할 때 크게 말 안 해도 되고 그때 이제 제일 좋지. 네, 크게 말 안 해도 되고 그때 제일 좋지 하셨는데 아버님이 3남매 키우면서 도시락 쌀 때 진짜 힘드셨다고 하잖아요. 대학 가서 안 싸도 돼서 조금 나았다. 그때는 네. 급식도 없을 때니까 새벽에 도시락 이렇게 싸고 반찬도 매일매일 얼마나 맞아요. 고민하셨겠어요. 네. 네.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저는 도시락도 안 싸는데도 그때 우리 엄마 그거 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어나셔가지고. 그렇죠.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아버님이 제2의 인생, 제2의 사랑을 좀 즐기셔야 됩니다. 우리 네. 아버님. 네. 아버님이 소리가 잘 안 들린 게 3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우리 최방조 아버님의 청력 검사 현장 다녀왔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아버님 왼쪽에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이번에도 단어 몇 개 불러드릴 거고요. 듣고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 병원, 저녁, 닭, 숫, 들, 잣, 침. 일단은 아버님도 보시면은 고막이 이렇게 좀 탄력이 좀 떨어져요. 이 고막이 이렇게 3겹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1겹 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리를 좀 약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만 약하면은 다행인데 그 안쪽에 달팽이관에 있는 세포들이 유모세포라는 청각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유모세포가 이렇게 좀 안 좋으세요. 청각세포가. 근데 이 청각세포가 안 좋은 거는 뭐 수술이라든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현재 남아있는 거를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님도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달팽이관 이후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한 60% 정도 남았어요. 지금도 60% 정도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똑똑하게 들리잖아요. 아버님은 60%면요 이게 조금 과장하면 어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님 이제 그런 상태예요. 지금 교수님께서 네. 아버님 청력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달팽이관의 신경이 60% 정도 남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뜻인지 또 이게 노화로 인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있다고 해서 네. 무조건 청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제 최방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고막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달팽이관 세포, 그 유모세포까지 좀 손상이 되면서 이 청신경이 이제 40% 정도 이상 정도 손실이 좀 된 부분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노인성 난청의 어떤 일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노인성 난청은 이제 흔히 노인에서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네. 현재는 이제 뭐 시계 소리라든지 자동차 깜빡이 소리 그리고 뭐 도락 소리 이런 네. 부분들을 못 듣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신경세포가 이 50% 이후로 많이 떨어지면요. 네. 우리가 이제 듣는 말소리 명료도가 매우 흐리게 들려요. 네.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뭐 네, 모르겠다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안 들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시끄러운 곳이 있죠. 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앞에 말소리가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뭐라고 뭐라고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들리긴 하는데 뭐가 명료도가 떨어지죠. 네. 웅웅 거릴 것 같아요. 약간은 네네. 정상인 경우까지 그렇게 된다고 네.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네네. 그 조금 전 청력 검사 하실 때 그 네네. 교수님께서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손상된 신경세포를 치료해서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 현재적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청력이라도 좀 잘 지키셔서 하시면은 좋겠죠. 그게 이제 네. 보청기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 네네. 정도 되니까 네.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아버님의 청력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음역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번 볼게요, 아버님. 요게
자, 아버님 소리 지금 무슨 삐 소리 들려요? 예. 들려요? 예. 오케이. 요거는 지금 들리시죠? 자, 요건 이제 고음 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어우 시끄러워. 지금 조금 줄일게요. 네. 아버님 무슨 소리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아니 이게 시끄러워 죽겠는데요? 뭐 안 들려요? 예. 그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시끄러워요. 아. 그 소리가 그렇죠. 근데 아버님은 이 띠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네요. 높은 주파수 소리를 못 들으시는 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지금 방금 처음 들렸던 거는 한 1000헤르츠 정도였는데 지금 아까 높은 소리 한 4000에서 6000헤르츠 정도. 네. 그 부분이 이제 시옷 우리 발음에 시옷, 지옷 뭐 이런 발음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성 주파수 난치. 구간이 시옷, 그렇죠. 지옷. 네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흔한 이제 예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처음에는 난청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자연의 소리가 새소리라고 했는데 네. 이 새소리 역시 고주파수. 그걸 좀 잘 듣지 높으니까.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음역대의 소리를 증폭해 주면은 이제 그 소리가 들리겠죠. 네. 네. 그러면 최방주 아버님의 소리 나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교수님 소리 나눔이 잘 됐어요? 네네. 물론 교수님 믿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돼서 그 아버님의 제2의 인생, 우리 제2의 사랑 응원해야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죠. 됐습니까? 네, 어려웠지만 네, 잘 진행을 했고요. 네.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현재보다는 뭐 오손도손 알콩달콩 다정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예, 가능했습니다. 아우 너무 행복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최방주 아버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네.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최정인 따님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정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떨리네요. 정인 씨 사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네, 너무, 사연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요. 네. 뭉클뭉클했어요 저도. 진짜 하면서 네. 뭉클뭉클했죠. 맞아. 네. 네. 아버님은 어때요? 지금 소리 나눔 진행했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에 아버지랑 그 이모님이랑,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랑 네. 같이 네.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네. 진행하시는 대로 네. 정말 절차대로 이제 청력 검사도 받고 또 보청기도 받고 병원에 가서 네. 또 검사도 받고 이래저래 잘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 씨의 사연 덕분이죠. 그쵸, 맞아요. 네. 그 정인 씨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사연에서도 그 전해드렸는데 척추에 나사를 박는 아주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님의 여자친구분을 처음 뵀던 거예요. 네. 여자친구분이 계시는구나 하고는 알고 있었는데 얼굴은 뵙지는 못하고 소개도 받지는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 전까지 제가 조금 마음이 아마 좀 옹졸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간병인도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듣고 천청병력이니까 아버지한테 의논을 하니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그 여자친구분한테 부탁을 하셨다면서 사실 어려운 관계지만 그래도 좀 믿을만 하니 내 딸을 좀 살펴달라 하고 그 정말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앉아 서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인상도 너무 좋으시지만 정말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진짜 수백 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다 해주시면서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 아, 그랬구나. 정인 씨에게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아버지 진짜 좋으신 분이고 혼자 계셨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 이거는 정말 그렇게 키워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 어머니가 말씀하실 적에 예전에 네. 너희 아버지 법 없이 사실 뿐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너희 아버지랑 결혼하고 싶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요즘 말로 아버지 진짜 성격이 짱이셨거든요. 네. 그런 분이 또 여자친구 만나셨는데 네. 정말 좋은 행운의 시간처럼 좀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 소리도 잘 들리시고 대화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아버님 오래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관식이네요. 최관식님이시네요. 폭삭소가시대의 간식씨. 아니 근데 아버님이 여자친구분과 얘기하실 때 웃음이 달라서 좀 질투가 난다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르신데요? 진짜요. 진짜 평소에는 웃음을 안 지으시는데 진짜 여자친구분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가지고 첫사랑 만난 그런 얼굴로 네 하니까 질투도 나고 조금 감정이 오묘하게 한데 좀 그래도 귀여우신 부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묘한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우리도 알잖아요. 네. 그런 사랑의 설렘을. 지금 이제 진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빠에게 사랑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버지 항상 청춘이시니 마음은 청춘이시니까 네 사랑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무 좋다. 네. 정인 씨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행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멋지다, 그쵸? 진짜 응원합니다. 네. 그럼요. 저희도 사부에 가서도 또 멋진 사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해요.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너에게 미소를 주고 싶어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도착한 너에게 외로운 날들은 이제 안녕 더 이상 슬픈 하루는 다 지워버려 무지개 끝에 거의 다 왔어. 네, KNN 창사 30주년 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3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오전에 일과가 태산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울리시다니 하시면서 남자 50줄에 접어드니까 에스트로겐이 넘치나 봐요 하셨어요. 근데 눈물은 나는데 되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듣고 있는데 눈물 왈칵 가슴 찡하니 올라옵니다 하고 4129님도 같은 마음이라 그럴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고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더 기쁘고 응원해 드릴 수 있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따님 정희 씨 참 좋은 일 하셨어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고 그렇죠. 아버님께 선물해드리고 네. 저희도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우리 지체하면 바삐 안 되죠. 움직여야 돼요. 네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소리 나눔 소나기. 두 번째 주인공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3남매를 홀로 키우신 억척 어머님을 위한 따님의 사연이에요.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는 나이 40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3남매 나이가 18, 15, 10살. 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가장의 무게를 지고 계셨어요. 재래시장 난전 장사부터 시작해서 30년을 부식가게를 운영하며 오로지 혼자 몸으로 자식들 셋 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도 도움을 주셨던 억척 같은 우리 엄마. 한 번씩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살짝이라도 기대면 바로 졸았다고. 근데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삶이 좀 편해지나 했던 13년 전 위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도 저희 엄만 치료와 재발이라는 고통을 잘 이겨내서 꼬박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내시고 다행히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요
84세신데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운동도 열심히, 노인 일자리도 열심히, 특특 장점이신 성실함과 끈기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엄마와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운동하러 갔다 왔어? 엄마, 왜 대답 안 해? 걸레 어디 갔지? 엄마, 엄마. 그리고 어느 날은 엄마가 말을 꺼내놓으시더라고요. 아유, 미경아, 사실은 너희들이 집에 와가 하는 말 있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안 듣긴다. 내가 알아듣는 척 할 때가 좀 많았는데 엄마 귀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 딸이 좀 이해해둬. 딸인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듣는 게 힘드셨는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제게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자꾸 할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야? 소리 지지 말고 말해,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더 나빠지기 전에 보청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한사코 안 하겠다 고집을 부리셔서 꺾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요. 자식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절대 안 한다고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드는 비용은 무조건 아끼시고 그걸로 자식들, 손주들 용돈 챙겨주시는 우리 어머니. 저희에게 행운이 와서 좋은 선물을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우리 딸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올리실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사연. 자식도 이 정도 해줄 돈 있어요, 좀. 고집도 엄청 세시잖아.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아, 난전 장사를 시작으로 부식가게까지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네, 맞아. 근데 또 자식 피해갈까봐. 맞아요. 아우,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평생을 사셨는데 또 본인을 위한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따님은요, 이제는 어머님 인생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오미경 씨 따님이세요.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경 씨 때문에 나 울었잖아요. 미경 씨도 지금 울컥하셨던 것 같은데. 나 진짜. 미경 씨. 너무 떨려요 지금. 아, 떨려요. 네. 네. 미경 씨가 어머님한테 늦둥이세요? 뭐 요즘으로 치면 늦둥이도 아닐 텐데 네. 그 시절에는 이제 그 결혼 연령대가 빠르니까 그쵸. 제가 이제 늦둥이인 거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더 미경 씨한테 애틋하셨대요. 맞아요. 우리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저희 어머니는 네. 뭐 특히 자식들한테 있어서만큼은 사랑과 칭찬이 진짜 넘치세요. 그리고 뭐 그 자식들 위해서라면 지금도 뭐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못 해줘서 또 미안해 하시고 그냥 뭐 나무처럼 열매 주고 그늘 주고 따뜻한까지 다시 주시는 진짜 어디에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나무 같은 진짜예요, 분이시구나. 네네. 어머니가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제 뭐 가족들 같이 여럿이 모여 있으면 네. 그냥 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네. 분명히 같이 얘기 나눴는데 다른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가 한 번씩 있었고 또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어느 날은 또 제가 왜 위치가 어머니 뒤쪽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본인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친구분들이나 뭐 누구랑 얘기할 때도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던 거였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근데 보청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비싸다고. 안 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비싼 건 안 한다고. 네. 이 정도면 된다고. 전화 통화되고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조금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어머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 그 이제
노인 일자리라고 이제 네. 나라에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마련해 주시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셔서 네.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되면 너무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주 저는 신청하시는구나. 이제 좀 반대했거든요. 네. 힘들까봐. 음.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있고 내가 일을 하는데 이 나이에 월급도 준다. 그대를 떠나서. 하고 제가 가만히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어떤 영양제가 이렇게 엄마를 즐겁게 해줄 것이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즐거우면 해라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면은 안 하는 약속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힘들다고 너무 재밌다고 좋다고 못하게 할까봐. 네,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 네. 맞아요. 말씀하세요. 네네 미경 씨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손주들한테 네. 뭐 하나 줄 걸 두 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용돈은 그게 너무 행복한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대요. 네네. 맞아. 네.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그거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분들 그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미경 씨 노인 어머니. 일자리예요. 네. 미경 씨 어머님 능력 있으시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84세신데도.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다. 그 수영도 너무 하신다고. 잘하셔서 칭찬받는데요. 야. 우리 아버지 속상하시겠다. 이 얘기 들으면 또 생각나서. 어머님 수영도 하신다면서요. 수영도 하세요? 수영은 이제 제가 엄마가 이제 장사를 안 하시고 처음에는 덜절 안 한다 하셨어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같은 곳에서.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이제 주 몇 회를 왔어요. 엄마랑 네네. 같이 모시고 가려고. 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워낙에 성실하신 분이니까 그것조차도 성실함을 발휘하더라고요. 네. 잘 안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그것도 또 진짜 그러니까 일자리 수영 이게 엄마의 낙이에요. 근데 이제 수영은 좀 귀가 걱정되시기도 할 것 같은데. 네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귀가 안 좋으시고 막 네. 이제 보청기를 하게 되면 이 이제 어떨지 수영장 가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네. 내가 뒤에 아, 네.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이제 보청기 하시게 되셨으니까, 저 아직 네. 모르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시면 좋겠는지 어머니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사랑과 희생이 없었으면 뭐 오늘 저희들이 없을 텐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 자신을 1번으로 여기면서 우리들 걱정도 더 이상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좋아지실 청력으로 뭐 예쁜 소리나 행복한 소리 그런 소리만 귀에 가득 담으시고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 지금만큼만 유지하면서라도 저희도 오래오래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고 마지막 네. 말씀 남기셨네요. 미경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어쨌든 기회를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경 씨의 마음입니다. 또. 네. 네. 따님이 어머님이 청력이 좋지 않은데 수영하는 거 어떨까요? 하셨는데 지금 나옵니까? 네. 지금 나오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의 청력 상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귀가 어떤 분들 내 생각에는 한 5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코로나 전에부터 귀가 안 좋아갖고 많이 안 들릴 때는 남 이야기하는 건 잔잔한 건 안 듣고 큰 거만 이제 듣고 한 번 더 물어갖고 또 이제 그러는 것도 있고 우리 아들은 잔잔하게 저끼리 죽게는 나는 못 들어요. 한 번 아예 들으려고 갖고 생각도 안 해요. 텔레비 소리도 커야 되지. 아들하고 잘게 틀면 아예 안 듣게도 뭐 가만히 있는다 이거. 답답해도 뭐 참고 있어야지. 뭐 내가 기어도 번 죄로웠잖아. 무식하게 그게 힘들어요. 우리 아저씨가 일찍 죽었거든. 폐암으로 죽고 내가 못 배워. 나는 그걸로 못 배워. 포원이 졌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은 내가 시켜야 되겠다. 채소 안 짰을까. 콩나물도 몇 통씩 하루에 팔지 이랄까요. 그때만 해도 장사가 잘 됐거든. 아들 공부 시키라고 그러는 거 어쨌든 됐다고. 근데 내 몸은 안 생각하고 나는 아들만 생각하고 했어요. 그랬더만 또 잘한다 얘가. 엄마 고생한 걸 알잖아. 아들이 알아주니까 고맙지요.
아이고 미경아, 그 내가 저 막내 저거 안 낳았으면 저걸 내가 안 낳았으면 낙이 없을 것 같아. 딸도 좋고 사오도 잘하고 손녀들도 잘하고 밥 한번 사주고 힘내 사오하고 식구들을 한번 사주려고. 잘 들리면 뭐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좋지, 기분 좋지. 동생들 저도 듣긴 다 잘 듣기는 말하고 싶지. 네. 잘 들리면 너무 좋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김임생 어머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죠? 네네, 맞아요. 은진 씨는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울컥 코를 몇 번을 이렇게 제가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저거 안 나왔으면 어쩌겠노. 어머님 말씀 그쵸. 우리 어머님 잘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네. 이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려도 참으셨대요. 그냥 한 번에 들으려고 안 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네. 그쵸.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참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 자식도 이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어디 앉았다 힘들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도 다 컸으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김임생 어머님의 청력 검사 현장 저희가 따라가 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머니, 예, 단어 불러주면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육군, 육군, 땅콩. 땅콩 이렇게 했나, 방코 이렇게 했나. 여기도 한 글자 불러드릴게요. 예, 귀, 귀, 힘, 신, 맛, 목, 솔, 술, 국, 국, 솜, 솜, 썸, 엽, 엿, 들, 귤, 배, 뼈, 침, 침. 손. 아, 우리 어머니 김임생 어머님 청력 검사 이제 단어 따라 읽기 하셨는데요. 그 앞서 하셨던 우리 최방주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검사 결과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니까 들어볼게요. 어머 여기 한번 볼까요? 둘 다 고막은 너무 좋아요. 고막은 정상인데 탄력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금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리 전달하는 힘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전달하는 소리가 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유모세포라는 청각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 정도 떨어지면서 소리가 전체적으로 안 들리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시읒 지읒 발음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손상이 된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아까 달팽이관 있잖아요. 이쪽에서 소리만 안 들리는 부분은 좀 크게만 해주면은 말귀를 그래도 알아듣는데 지금은 크게 해도 안 들리는 게 많아졌어요. 그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전체적으로 잘 올려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신경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작은 소리 중에서도요 들리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많이 안 들려요. 근데 크게 했는데도 안 들려요. 어떡하지? 교수님 요거 결과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저기 아까 최방조 아버님도 사실 노인성 난청 일환이었는데 네. 우리 어머님도 김생 어머님도 그렇긴 한데요. 최방조 아버님보다 더 안 좋으신 거는 이제 우리 유모세포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유모세포 주기가 두 개가 있는데 외유모세포하고 내유모세포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내유모세포가 더 안 좋으면은 이게 말을 알아듣는 어떤 명료도가 훨씬 떨어지고 그게 이제 청신경 우리의 중추로 올라가는 신경 통로가 더 망가지기 네. 때문에 한 50% 정도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는 들리지만 알아듣는 어떤 명료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리 나누면 성공적으로 됐나요? 예. 지금 시간도 없는데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 네. 김임생 어머님의 소리 나눔 진행 결과 네네. 가능하죠, 교수님?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네. 저기 잘 됐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수영 좋아하신다고 수영. 하셨는데 예, 예. 마음이 또 급하다 보니까 수영은 일단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외이나 네. 중이 쪽에 뭐 네. 중이염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좀 수영하는 걸 조금 그래 자제하는데 네. 뭐 내이 쪽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청기를 착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영을 다 하신 다음에 충분히 기한 쪽에 말려주시고
말고 네. 한 30분에서 최소 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말려주시고 난 다음에 보충기를 좀 착용하시고 생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잘 말려주시는 거 잊지 그렇죠. 마시고요. 네, 네. 아유 소리 나누면 잘 됐다고 하네요. 네. 광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사연과 네. 소중한 소리 나눔으로 함께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아 진짜 소통력 맞으세요. 소리통력 네. 우리 박상일 교수님. 네. 오늘도 소리 요정 은진 씨, 네. 소통형 박성일 교수님 수고 네. 많으셨고요. 좀 다른 얘기들도 좀 정보가 될 만한 얘기들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네. 벌써 가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네. 예. 네. 교수님 아쉬우신가요? 좀 많이 아쉽네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구성함 연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뵐게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